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4거래일 만에 반등에 네. 성공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일단 뭐 지수 3,400선 회복한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같고요. 네. 일단 지수가 3,400이 회복됐다는 얘기는 일단 안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추석 전보다 추석 이후 장세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 것인가, 이런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예상해 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의 단서 통해서 세워보겠습니다. 내일장 단서는요, 바로 순환 장세예요. 이제 순환 장세가 이어질까요? 참 말이 순환 장세인데 참 네.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 뭐 시장이 지난 주말에 급락세를 멈추고 바로 회복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언급드렸듯이 시장은 충분히 안정이 됐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종목들이 많은 종목이 동반해서 올랐고 또 앞으로 시장은 지수가 약간은 좀 추석 전까지는 방향성은 없을 거로 보고 있어서 그 안에서 종목군들의 순환 흐름이 나올 거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매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언급드렸듯이 좀 긴 관점이라고 한다면 추석 이후 시장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코스피 지수는 일단 3,400선으로 회복을 했고요. 일단 3,400선 지지를 받고 회복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정됐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아직은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하를 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할 거고요. 이런 거 말고는 딱히 뭐 시장에 추가적인 반등을 이끌 만한 모멘텀도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반도체 관련들도 단기간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역시 이제 인공지능 시장의 버블론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걸 보게 되면 물론 반도체 섹터들의 내년 업황 전망은 좋고 실적 전망치도 좋기는 합니다만 1차 상승 때만큼의 큰 폭의 반등을 기다리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반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지수의 본격적인 상승이 쉽지 않다는 측면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하방 경직이 연출되더라도 상방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 꼭 체크하시 바라고요. 그리고 혼조 재상승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재상승세를 볼 때 과연 시장의 선대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반도체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금융주, 지주사 이런 종목도 시장 전면에 부상할 것인가? 바로 이런 주도주 공략에 우리가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종목 발굴에 주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일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급드렸듯이 지수는 3,4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만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일단 최근에 지수의 흐름이죠. 최근 3,200선, 3,300선, 3,400선까지 왔는데 일단 5일 이평선과 11일 이평선을 소폭 깨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재반 이평선과 주가가 한데 수렴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결국 최소한 며칠에서 몇 주 동안의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시장은 방향을 잡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보다는 기간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전까지는 기간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가 종목을 잘 찾아야 할 텐데요. 잠시 후에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요. 먼저 포트폴리오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예요. 9월 2일에 공략해서 28%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다가 네. 오늘 반등했죠? 일단 뭐 금융주들을 뭐 리뷰를 안 해드릴 수 없는 게 뭐냐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좀 눌림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불안들 하시고 또 네. 말씀드렸듯이 다시 주가는 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선이면 이제 식전 저점에서 저점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된 것이고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흐름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그런 상법 개정안 추진은 이어질 겁니다. 약간의 속도는 시간은 걸리더라도 추진은 계속될 것이고 모멘텀이 살아있을 것이고 한국 주식의 상승세를 이끌어냈던 만큼 이런 종목은 시장을 이끌어내는 주도주가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주와 지주사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고 여전히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이 정도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느 바닥을 쳤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매집해 들어가는 전략과 함께 뭐 증권주, 은행주, 지주사 역시 중장기 보유 전략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주와 지주사 우리가 계속해서 공략해볼 만한 섹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당장, 내일에는 어떤 종목을 집중해 봐야 할까요? 내일장 공략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첫 번째 종목은 아이패밀리 SC예요. 화장품 관련 기업이죠. 네, 자, 이 종목도 뭐 제가 방송에 처음 가지고 온 종목인데요. 네. 위치가 너무 좋고요. 일단 안정적이고 여기다 지금 현재 중국 무비자 관광 입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과거에 이제 가수로 활동했던 김태욱 씨가 이제 CEO로 있는 업체고요. 뭐 이제 배우, 여배우의 이제 남편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최초에는 웨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뷰티 사업 쪽으로 뛰어들면서 강한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매출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될 정도로 실적 증가세, 매출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틴트라든가 립스틱 같은 이런 상품이 이제 색조 상품의 주력 상품인데 지금 로맨이라고 하는 그런 상품, 그 브랜드가 상당히 유명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상품이 이제 입소문을 많이 탔고 거기다가 이제 틱톡 샵을 중심으로 매출에 계속해서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안정된 실적 증가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해외 쪽으로 판매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상태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 K-뷰티 상품들이 국내 시장에서 출발해서 해외 쪽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아이패밀리 S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격한 어떤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요,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가서 본격적인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에도 매출 증가세가 진행되면서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12개월 선의 PR 작대가 한 12배에서 3배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평균 PR 대비 많이 저평가된 만큼 어느 정도의 주가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아직까지 화장품, K-뷰티 관련주가 오늘 반등은 아직은 기술적 반등 성격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K-뷰티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업황호전에 대한 기대치와 함께 주가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도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 롬앤 립 제품을 상당히 즐겨 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치가 또 좋다고 하셨잖아요. 가격적으로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차트 패턴을 보시더라도 여기서 이제 대바닥을 딱 찍고 이제 강하게 올라온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락했고 바닥을 찍고서 이제 눌림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차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2단 반등이 본격화된 이 위치입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려면 거래량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거래량이 아직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죠. 대신에 이 구간부터는 하락세가 멈추고 매집 흔적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과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반등의 시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주들의 시세가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엔 대세 상승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현지 주가는 완전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집을 해 들어갈 만한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직전 고점과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정도 목표치를 갖고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22,2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소폭 강박과 약밥선에서 약간 밀릴 때마다 우리가 매수 원점 대응 연락 단행하시기 바라고요. 자,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패밀리 SC 목표가는 전고점 이상인 28,000원까지 바라본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종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공략 종목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종목은 코오롱이네요. 네. 코오롱 티슈진이 아니라 코오롱. 그렇습니다. 네. 일단 코오롱이 이제 모회사이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의 성장성이 부각이 되게 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어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오롱도 제가 한번 여러분께 가지고 왔습니다만 대표적인 지주사 관련주로서 PBR 자체가 0.3배, 지주사들 중에 가장 저평가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었던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과 관련된 그런 상법 개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약간 딜레이는 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고 하는 상법 개정안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고 그것이 올해 연말이 됐건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주들의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증권지라든가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듯이 지주사 관련주들도 잔파동 개의치 말고 좀 더 멀리 보셔야 지금 시장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 분명히 강조를 드릴 수가 있는 상태고요. 자, 코오롱 모빌리티는 이제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면서 이제 코오롱 그룹의 대체적인 이제 지배 구조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셔야 되고
언급드렸던 이제 코오롱 티슈진, TGC가 이제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이제 지금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끝날 거로 보고 있고요. 이것이 정말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게 들어선다고 한다면 코오롱의 기업 가치도 상당히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오롱 같은 종목들은 여타 지주사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오를 만큼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목해보자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오늘 8% 강세가 나왔더라고요.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실까요? 네, 자,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한 8일째 이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모처럼 말해 그렇게 강하게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정도의 차트 패턴 가지고는 주가가 완전히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간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도 이틀 정도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만 강하지는 않죠. 하지만 긴 시간 동안의 하락 국면과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들, 거래량이 거의 바닥권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떨어지는 것도 한계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등이 서서히 시도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현 구간부터는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씩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가 43,2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기엔 내일 정도에 조금 마이너스건 약밥선에서 정도 매수 전략 단행하셔도 무리가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자, 목표가는 5만 원 정도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주가의 반등이 나올 때는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여타 지주사 대비 못 올랐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이 좀 큰 종목으로 자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고 선주가 38,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사 중에서 저평가가 된 그래서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코오롱까지 만나봤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시청자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좀 용돈을 벌어야 하나 고민이실 것 같은데 무료 방송 해주시나요? 네, 자 내일 장 마감 후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추석 연휴죠. 추석 연휴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제가 보기엔 추석 연휴 이후의 시장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상태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되 나머지 전체적인 투자 자금은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런 종목분들에 대해서 내일 장막 마감 후에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장 마감 후에 한규소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통해서 추석 전 전략 잘 세워가 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소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